그러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동학개미 의열단장입니다. 우리나라에 IMF와 같은 큰 위기가 도래할 것 같습니다. 국가 부채 1800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약적 상승,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률, 최악으로 가는 저출산율, 고령 인구 증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등인 한국이 위험하다! 경제 위기의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연계하여 국가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불황에 낮아지고 호황에는 높아집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음영표시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오일 쇼크, 유럽발, 외환위기, 닷컴 버블 붕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유럽 재정위기, 지금의 코로나 경제 위기까지 그래프와 같이 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주가는 폭락을 했습니다. 인베스팅에서 각 나라의 금리를 볼까요? 핸드폰에 인베스팅 어플을 받으면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 여기에서 채권으로 들어가 보면요, 각 나라의 금리를 국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5년, 10년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잠깐 먼저 채권에 대한 개념을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의열단장이 돈이 필요해서 1억을 빌리려고 차용증을 만들었습니다. 이 차용증을 1년 뒤에 가지고 오면 1억을 주겠다. 금리 20%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 이게 괜찮은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면 저와 신뢰가 두터운 사람이라면 1억을 빌려주고 이 차용증과 바꾸겠죠? 이게 개인 채권입니다. 개인 사채라고도 합니다. 사채는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죠?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위험하니까요. 이 차용증이 삼성전자가 발행을 했으면 회사채, 삼성채권이 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행했으면 국고채라고 합니다. 한국채권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 2년 뒤에 갚는다라고 하면 2년 만기 채권이 되고요. 여기에 10년 뒤에 갚는다고 하면 10년 만기 한국채권이 됩니다. 국채는 국가가 보증하는 만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위험이 없습니다. 경기가 불황이 오면서 주식시장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국채 수익률은 상승합니다. 안전자산으로서 국채도 달러나 금과 같이 좋은 투자처로 활용이 됩니다. 채권 수익률로 봐서는 한국 10년 채권 수익률이 제일 높네요. 1.995%, 2%에 육박합니다. 독일 10년 채권 수익률은 마이너스라서 절대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채권 수익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빌리는 기간이 길수록 채권 수익률은 더 높습니다. 여기 미국 30년 채권 수익률은 1.9%에 반해 미국 10년물은 1.3%죠. 한국도 10년물은 1.9%에 반해 5년물은 1.7%죠. 10년 만에 갚는 것보다 30년 뒤에 갚는 게 더 귀의 비용이 있으니 수익률이 더 높은 겁니다. 길면 길수록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반적이지 않게 반대로 2년 만기 채권이 10년 만기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을 때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현재 3100선을 붕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이 차트에 국고채 1년과 3년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국채라는 뜻입니다. 위쪽으로 차트와 결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3년과 1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 수익률 3년이 1년보다 더 높아야 되는데 더 낮습니다. 그러니 주가는 이렇게 하락 국면에 접어들게 되네요. 여기도 국채 3년이 1년보다 더 낮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반전이 되면서 3년 수익률이 1년 수익률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세 상승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단기적인 국채 수익률이, 즉 1년물이 3년물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오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금리를 단기적으로 올려서 10년 만기 국채보다 2년 만기 국채가 더 높은 상황이 있는데요, 10년 만기 국채에서 2년 만기 국채를 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10년 만기 국채보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높을 경우가 이 부분인데 2006년도에서 2007년도입니다. 공교롭게도 10년에 비해 2년 만기가 더 높았을 때 이후에 세계적인 큰 경제 붕괴가 초래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려서 물가 상승
상승을 막는 건데요. 현재 신흥국들이 인플레이션 대처로 금리를 마구 올리고 있습니다. 신흥국은 경제나 산업 등이 두드러지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를 일컫는데요. 특히 터키, 브라질, 러시아는 코로나로 인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 크게 금리를 올리면서 인플레이션 방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현상은 도미노처럼 다른 신흥국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10년물 차트와 같이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추세 상단을 깨면서 위로 슈팅이 나올 만한 차트입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가속화된다면 마구잡이로 찍어대던 달러들을 회수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것입니다. 달러에 비해 우리 원화 가치는 내려갈 것이며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겠죠. 미국이 달러를 회수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주식시장이 위험자산에서 자금이 미국 국채로 돈이 이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되어 있던 자금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뺏기려면 우리나라도 미국 따라 강남 간다고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죠? 금리가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죠? 주가는 폭락이죠. 뭐 불보듯 뻔합니다. 향후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큰 하락으로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현재 집 팔고 땅 팔고 부동산 팔아서 현금화 시켜라. 현금화가 답이다. 이런 현실성 없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집 팔았다가 만약이라도 집값 내리면 어쩝니까? 맨날 집값 버블이다 하면서 한 번도 하락한 적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무적의 나스닥처럼 집값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어요. 집값의 고점을 잡는 것은 나스닥의 고점을 잡는 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무너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 편에 기업이 망해도 나라가 망해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리와 경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호황은 호황대로 수익을 내고 주식시장이 폭락해서 나라가 망하면 망하는 대로 돈을 벌면 됩니다. 저 의열단장 믿고 따라오세요. 저 믿으시죠? 믿으시는 분 댓글로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